네, 안녕하세요. IT조선의 이진입니다. 제가 기자 경력 한 20년 정도 IT 분야만 줄곧 차게 취재를 해온 취재기자 출신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테크 분야 취재 특성하고 그리고 기사 쓰는 노하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크 분야란 과연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테크는 테크놀로지의 약자,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특히 IT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기술이 있습니다. 최근 이동통신 관련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5G, 5세대, 5 제너레이션의 약자인 5G는 5세대 통신이란 건데 그 전에는 당연히 4G, 그리고 3G, 2G, 1G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통신 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바로 테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큰일 났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생산 공장화 되면서 미국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미국을 생산의 중심지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올 때 동그란 판을 하나 들고 나오거든요. 반도체 웨이퍼 판인데 이 안에는 각각의 그 칸 하나하나가 반도체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반도체의 기술도 마찬가지로 테크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이제 이끌어 나갈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도 당연히 테크가 될 것이고, 또 자동차 뭐 한 10년쯤 있으면 이런 세상이 열릴 것 같아요. 내가 차만 타면 차가 알아서 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난 운전하지 않아도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세상. 이 자율주행차도 기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기술이라고 하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우주에 날아가는 것도 기술일 것이고, 내가 걸어 다니는 대신 전동 보드, 킥보드 같은 걸 타고 다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될 것이고, 내가 쓰는 모든 것이 기술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기술 분야에 대해서 좀 정의를 제가 하고 싶고요. 테크 분야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총 4가지로 뽑아봤는데요. 첫째는 패스트 스피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뉴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그멘테이션, 네 번째는 콤비네이션.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패스트 스피드, 빠르게 발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통신 기술이 하나 나오면 10년 이상 이렇게 좀 주구장창 그 기술을 쓰면서 어떤 거기에 최적화된 제품들이 나오고 서비스가 나오고 했다면 갈수록 그 시기가 짧아져요. 원래는 10년에 한 번씩 세대가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한 7, 8년 정도면 새로운 세상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한국이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잖아요. 옛날 같으면 당연히 그러면 2018년에 했으니까 2028년쯤 6G 새로운 6G 기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6G가 상용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으로는 2026년 정도 늦어도 2027년에는 6G가 상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갈수록 빨라진다. 뭐 이런 걸 가르쳐서 패스트 스피드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뭐 반도체도 비슷해요. 이 공정 반도체를 만드는 미세 공정도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패스트 스피드의 하나의 이제 비근한 예고. 그 뉴 테크놀로지 전에 없던 기술이 나와요. 또 통신물 또 제가 예를 들긴 했지만 5G도 이 빠른 속도를 자랑하면서 무인 공장,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죠. 사람이 필요 없는 그 스마트 팜. 미국에 있는 농장도 내가 우리 집에서 한국에 있는 집에서 버튼 몇 번으로 물도 주고 그다음에 빛도 쏘고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새로운 어떤 형태의 세상이 열린다. 그래서 뉴 테크놀로지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 세그멘테이션 분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옛날에는 전문 분야를 크게 한 덩어리로 딱 보고 이 분야는 이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면 뭐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개발자, 빅데이터 전문가 뭐 이 정도로 분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빅데이터만 가지고도 AI 전문가다, 클라우드 전문가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되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세분화 이것이 바로 또 기술 테크 분야의 특징이고 끝으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통신만 알면 됐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AI가 붙고 소프트웨어가 붙고 빅데이터가 붙고 뭐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가 붙고 이러면서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섹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게임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아니면 휴대폰이나 콘솔 게임기 집에 있는 PC로 모든 그 고용량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서 즐겼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통신 기술이 결합이 돼서 서버에 게임이 있고 그 서버에서 게임이 구동되면 내 단말기는 서버에서 구동되는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세상 뭐 이런 게 열리고 있는 거죠. 즉 이것도 새로운 형태의 결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 테크 분야를 총 4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내용을 내가 글을 쓰는지 잘 알고 있어야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독자한테 이해시킬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가능성은 단 1도 없고요. 내가 알아야 내가 아는 것을 독자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기술에 대해서 이해할 때 좋은 기사를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이 IT 기업도 환경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그 결합의 형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 친구들 중에 이제 통신업체에 근무하는 친구,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친구, 자동차, 게임업체 근무하는 친구들 4명이 이렇게 모이면 서로 앉아서 할 말이 없어요. 한 명은 야 요즘 스마트폰 뭐 나왔는데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유통 다니는 친구는 우리는 요새 좀 빠른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회사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그건 뭐야? 자동차로 내가 다 싣고 갈게. 우리 신차 나왔는데 내지는 게임에서는 야 새로운 게임이 나왔어. 한번 즐겨보자. 이 게임은 약간 통신하고는 결합 형태로 얘기가 좀 통할 수는 있지만 다른 분야, 유통과 게임 분야 친구들은 전혀 얘기가 안 통해요. 근데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통신기업이 유통도 하고 유통기업이 통신도 하고 자동차에는 통신이 필수가 되고 또 자동차에서 게임을 즐기고 게임을 하려면 뭐 마찬가지 게임도 통신이 결합이 무조건 돼서 클라우드 게임이 되어야 하고 이런 형태로 모든 어떤 시장 자체가 융합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래에는 절대 내 종목만 알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변화한 기업 환경에 대한 얘기고 앞서 설명드린 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 변화한 기업 환경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무엇을 취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취재 분야는 내가 테크를 담당하던 사회부를 담당하던 정치부는 좀 다르긴 하겠네요. 어떤 기업을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주주 가치를 누가 많이 갖고 있냐 이런 지배 구조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시장의 업황은 어떤지, 그다음에 어떤 기술이 메인이 되고 있으며 사업 전망은 어떻고 현재 내부에서 그 주요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의 변화는 어떤지 이런 것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배구조. 지배구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핵심이 되는 어떤 구조예요. 내가 100원짜리 회사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 회사를 만든 창업자다. 난 이 회사의 전체 어떤 지분의 50% 갖고 있다. 그럼 내가 절대적인 지배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총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즉 이 회사는 이 CEO가 누구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이 지배구조를 기자들이 잘 알고 있어야 그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면서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황, 비즈니스 중인 시장이 어떤 형태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한계에 봉착했는지 아니면 사양 사업화되고 있는지 새로운 블루오션이 나오는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또 이 어떤 기업, 이 기술이 됐던 기업이 됐던 이 여기의 분야에 대해서 취재가 가능을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기술. 그래서 이 회사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또 아주 이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통신 분야를 또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KT다. KT는 과거에는 유선사업, 집에 전화선이 다 들어가죠. 이를 활용한 인터넷. 이게 메인이었다면 현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현재는 아니고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무선 통신으로 완전히 전환하면서 우리는 무선 기업이다. 이렇게 바뀌면서 유선 가입자는 줄어들고 대신에 그 유선 가입자 줄어드는 것은 초고속 인터넷이나 YTV가 대체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중심이 완전히 무선 쪽으로 이전이 됐거든요. 근데 현재는 KT는 통신회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탈통신회사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KT가 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디지코, 디지털 기반 기업이다. 핵심으로 밀고 있는 게 ABC. ABC가 뭐냐면 A는 AI, B는 빅데이터, C는 클라우드예요. 무선 통신 기업이다, 5G 기업이다라고 하는 얘기보다 한 발 더 앞서서 ABC 기업이다, 디지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형태의 기술에 집중하는 회사로 바뀌고 있죠. 그다음 사업 전망. 현재 그래서 이 사업이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 KT는 원래는 그 캐시카우로 무선 통신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새롭게 시작한 이 비즈니스에서 더 많은 수익,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게 될 겁니다. 이걸 활용해서 또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되는 거고 이런 또 사업 전망이 있죠. 그다음에 인력 변화. 예를 들어서 CEO, 전문 경영인인 CEO가 어떤 출신이냐 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여기에 수장을 누가 맡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인력 변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AI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AI 하면 또 구글이 가장 유명하지 않아요? 삼성도 물론 하고 있고. 근데 거기 있는 핵심 인재를 이 회사가 영입을 해요. 영입을 해서 이 사람을 수장으로 내세운다. 이거는 AI 기술을 전폭적으로 비즈니스 사업화, 비즈니스화 하겠다 이런 의지를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 변화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통신을 담당하게 됐다 내지는 내가 뭐 반도체를 담당하게 됐다 뭘 어떻게 취재해야 될까요? 이 노하우는 정말 너무 비싼데 여러분들한테는 공짜로 받겠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이 되는 것은 그 사업군에 있어서 빅3가 누구냐, 가장 잘 나가는 세계 회사는 누구냐를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회사별로 뭐 비슷한 류라고 해도 사업 영역은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회사가 어디에 주력하고 있고 어떤 아까 설명했던 기술은 뭘 가지고 있고 어떤 특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 회사가 생각하는 미래 전망은 무엇인지 누가 이끌어 나가는지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별 핵심 분야 이게 바로 그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특화해서 만들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테크 기사를 쓰는 거 아닙니까? 기술을 좀 알아야 돼요. 기술을 모르고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경우 잘못하면 기술 기사는 아니고 완전히 대중적으로 일반화된 어떤 통계 기사나 이런 거밖에 못 만들거든요. 기술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G다. 여러분들이 5G에 대해서 어떤 점을 알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5G라고 하는 분야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LTE 대비 20배 내지 25배 빠른 통신 방식이다. 그 다음에 주파수로는 3.5GHz, 28GHz를 사용하고 있고 28GHz는 일반적으로 리얼 5G라고 부르고 국가별로 5G 주파수 대역은 다르고 미국산 5G 폰을 한국에 그냥 갖고 와서 5G를 쓸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못 쓴다는 답을 듣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 궁금증을 가지고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 5G에 대한 통신 기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기사를 쓰기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자, 그럼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A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내가 취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술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이해는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어떻게 하면 A 기업의 현황을 가장 잘할까? 정답은 B 기업, C 기업. 아까 제가 빅3 공부하라고 하셨잖아요. A 기업 현황은 경쟁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을 취재할 때 LG를 활용해서 삼성 어떻습니까? 라고 취재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취재 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거기서 팩트도 잘 나와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니 삼성 쪽에도 물어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팩트 체크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어떤 현황, 제품 출시에 대한 어떤 시기 이런 거는 완제품 회사를 열심히
이렇게 내가 취재를 해봤자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그게 이제 기밀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 완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이 업체를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테크 분야, 제품 분야 관련해서는 시기별로 써야 되는 기사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시점에 제품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뭐 몇천 가지 정도의 기사를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딱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만약에 5월 1일 날 A사가 B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한다 그러면 뭐 일주일 전이 됐든 한 달 전이 됐든 어떤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의 정보는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소비자 관심을 끌 수 있는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새로 나온다 그러면 몇 달 전부터 빠르면 1년 전부터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 관심이 되게 높거든요. 갤럭시 시리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전 기사 형태로 해서 기사를 많이 쓸 수 있고 제품이 딱 출시되는 날은 그래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그리고 경쟁 모델을 뭐가 있는데 비교를 해보고 이전에 나온 제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비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내지는 발표회를 본 사람들 반응 이런 것도 쓸 수 있을 것이고 외신 반응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게 각자가 하나의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후 관리 측면인데 사후 관리가 AS 이 얘기가 아니라요.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30일 직후 30일 후, 50일 후, 100일 후 내지는 1년 후 어떤 그 시점을 정해놓고 이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판매량이라든지 그 판매되고 나서의 소비자 반응들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기사로 꾸릴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읽히는 기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의 전망 발표와 상용화 시점에 대한 분석.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내놨는데 이 제품을 있는 다음 제품을 언제 내놓겠습니다. 보통은 연내 내놓는다. 내지는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 내놓는다고 하면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기자는 절대로 이 기업에서 발표한 내용을 잘 기억해두고 메모해뒀다가 그 시기가 됐을 때 만약에 7월 말에는 나옵니다라고 할 때 7월 말에 제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꼭 분석하셔야 돼요. 안 나오면 그것도 기사거든요. 왜 안 나올까? 이런 것도 기사로 다루면 굉장히 좋은 테크 기사가 됩니다. 그 실전 테스트 형태로 한번 해볼 건데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예를 굉장히 많이 드는 기사이긴 한데 2016년 11월 9일에 연합뉴스에서 KT가 롯데백화점 체험형 상설 매장 입점한다는 형태의 어떤 자료를 냈었고 이거 연합에서 기사를 쓴 건데 KT가 롯데백화점과 협업해서 김포공항점에 IoT를 경험할 수 있는 매장을 연다는 그런 자료였어요. 그냥 보면은 되게 괜찮은데 근데 기자들은 이런 자료가 하나 나와도 다양한 궁금증을 가져야만 해요. 예를 들어서 그 KT는 왜 롯데백화점하고 손을 잡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신세계백화점도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IoT 매장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 집약적인 센서가 달려있는 제품들과 관련된 어떤 체험 매장인데 근데 왜 김포공항점에 있을까요? 김포공항점을 이용하는 김포공항점 롯데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IT에 굉장히 뛰어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어서 그럴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젊은 층이 많으면은 뭐 강남이나 아니면 뭐 대학가 앞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하필 김포공항점일까? 궁금합니다. 그죠? 그리고 KT는 IoT 전문 매장을 오픈한다고 그러는데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안 할까요? 그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뒤집어 보는 형태의 기사로 다시 다룰 경우 굉장히 좋은 기사가 되고 그리고 독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테크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IoT가 뭔지 모르면 솔직히 말하면 기사를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IoT를 알아야 이해를 해야 수요층이 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죠. 예, 약 20분 조금 넘게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